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PPT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왜 리더인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뭐 교수도 아니고 뭐 이런 저술가도 아니고 실제로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 작고하셨는데 90세에 작고를 하셨으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본에서 교세라라는 유명한 기업.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온갖 전자제품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교세라가 교토에 있는 세라믹 그 회사다라고 교세라라는 세라믹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저도 뭐 공학도가 아니라서 그 정확한 용도는 모르지만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전자업체나 또 일본의 전자업체에 최고급 그 세라믹 부품을 제공해 온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승부한 회사이고요. 근데 이 회사를 세운 그 설립자가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분이고 여기 나왔듯이 1932년에 태어나셔서 2022년에 이제 작고하셨으니까 딱 90년을 살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아주 뭐 한마디로 옛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만년에 자기가 이제 그 손을 댄 사업마다 사실은 성공하셨습니다. 교세라로 처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KDDI라고 일본의 전화회사가 NTT란 회사 하나뿐이었는데, NTT가 이제 거의 독점이고 반 공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그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KDDI라는 또 다른 이제 일본의 이동통신 회사를 세워서 그 NTT와 경쟁을 해서 처음에는 누구나 이게 경쟁이 되겠나라고 했는데 그 KDD라는 회사가 이제 NTT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가 된 1984년에 이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좀 이제 시대적으로 알아보면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데가 가장 서쪽 끝에 있는데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 본토는 아니고 약간 그 ryugu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나라고 일본 본토로만 따지면 오키나와 제외하고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곳이 가고시마라는 곳입니다. 이 가고시마는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그 폭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일본의 서쪽부터 상륙을 해서 사실은 그, 어, 일본 또한 가고시마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게 제일 가까워서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갈 때 가고시마에 군부대가 많았고 미국이 이제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필리핀 오키나와 점령하고 일본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가고시마라서 미군이 상륙은 안 했지만 상륙 직전 이런 때 일본에 또 군수 공장이 많아서 폭격도 많이 받고 하는 어쨌든 되게 2차 세계대전을 가장 심하게 겪은 지역이었는데 또한 가정이 아주 빈곤했다고 합니다. 이나무리 가지오의 가정이. 아버님이 뭐 손재주는 좋으셨는데 사업 감각이 좀 없으셔서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자기를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대학교도 또 안 보내려고 했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담임 선생님들이 얘는 꼭 고등학교에 보내야 된다. 얘는 꼭 중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얘는 꼭 대학에 보내야 된다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간신히 갔다. 근데 그 대학도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자기 동네 가고시마에 있는 가고시마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한 겁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장학금으로 간신히 그래서 뭐 가고시마 대학에서는 성적이 우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뭐 일본의 동경대나 교토대나 오사카 대학 이런 데 비하면 정말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대학인 거죠. 그래서
취직도 사실 어려웠는데 지도 교수님이 애를 써서 교토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켜줬고 거길 다니다가 너무 그 기업에 한심한 걸 많이 봐서 자기가 스스로 27살에 용감하게 독립을 해서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고 교세라라는 세라믹 기업을 창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7세니까 뭐 한 1960년이네요. 그래서 이제 교세라를 이제 뭐 밤을 새고 정말 그 사장이지만 공학도로서 스스로 뭐 그냥 거의 몇 개월 동안 밤을 새고 연구해서 신제품을 놀라운 것들을 만들면서 성공을 하신 그런 공학도 출신의 경영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까지 진출한 후에 이제 80이 거의 다 된 2010년에 일본 우리가 잘 아는 자알이라는 일본 항공이 파산 직전이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상 파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산한 기업은 정부가 그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정말 파산을 시키는데 이제 일본의 총리가 이 이나모리 가주 사장이 워낙 유명한 경영인이고 경영의 달인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미안하지만 80이 됐지만 좀 이 일본 항공을 살려달라. 근데 자기는 뭐 항공 산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총리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사실 일본 항공이 망한다는 건 일본 위신에도 문제고 일본 항공의 그 수많은 비행기와 직원들과 일본 항공의 손님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건가라는 것이 걱정이 돼서 떠맡았는데 불과 13개월 만에 그 적자를 수십 년간 본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일본 항공을 정상 궤도에 올린 후에 은퇴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의 내용이 뭐 대단하다 또는 논리적이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책의 퀄리티가 안 좋아도 워낙 그분이 그 업적이 훌륭하다고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이렇게 평생 뭐 본인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지만 좌절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하는 일마다 어쨌든 그 성공시킨 이런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경영자가 어떤 생각으로 경영을 했나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분의 책을 요번에 읽다가 생각났는데 전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이런 책인데 뭐 너무 옳은 말씀 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꼰대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그냥 거의 유교식.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할아버지죠? 1932년생이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1932년생이 하실 만한 옳은 말씀만 잔소리처럼 하셔서 조금, 어떻게 이런 분이 잘 됐을까라는, 그리고 경영을 잘 하시면 책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요번에는 제가 나이를 들어서인지, 아니면 책의 내용이 좀 달라서인지, 여전히 제가 이게 맞나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좀 납득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분의 사상과 완전히 동의하는 거는 이 책은 무슨 기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유심조입니다. 예. 그냥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사람이 마음 먹으면 된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어려운 일도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자기가 뭐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그냥 마음을 먹고 몇 달, 안 되면 몇 년을 노력하니까 다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쉬운 일도 마음을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하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공부 못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체력적으로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고 있어도 나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뻔한 얘기긴 한데 또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말은 맞는 말이니까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 좀 구체적인 예는 자기가 이제 80이 다 돼서 파산을 해버린 일본 항공사를 살리려고 갔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 항공이 살아날지는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여길 개혁하고 구조 개혁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뭐 이런 거가 다 사람들이 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이게 다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일본 항공의 직원들이 오래된 적자에 너무 익숙해져서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 자체, 그 마음 자체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회사가 적자가 나서 거의 망한 상황인데 자기는 그 직원들을 일을 시키지 않고 한 달간 일에서 빼내서 특히 간부들을, 간부들부터 시작한 거죠. 중간 간부까지 간부들을 빼내서 한 달간 정신교육을 시켰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많죠. 그 정신교육이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운 올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고객들한테 잘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 동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고, 이거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회사를 살리려고 온 사람이 하루 1분 1초가 아까운 판에 한 달간 우리를 이렇게 업무에서 빼갖고 정신교육을 시키냐라고 반발은 했지만, 이게 알아도 너희들이 마음을 안 먹은 거다.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은 이 직원들 교육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정말 뻔한 내용을 끝없이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항공사에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회생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할 마음이 너에게 없다, 지금. 너희들은 다 명문대학 나와서 나는 가고시마 대학 같은 후진대학 나왔죠. 넌 명문대학 나와서 일본 항공이라는 좋은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똑같은 잔소리를 들어라. 라고 해서 한 달을 했더니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냐면 말로만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러지만 진짜 한 달 동안 가르쳐서 너희는 무슨 회사 규정이나 이윤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고객을 보면 그 고객을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뭐 급하게 왔는데 밤에 도착했는데 자기 아들을 찾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 일본 항공의 직원들은, 아, 우리가 고객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어떡하냐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차편을 구해서 돈을 내서 그 아들네 집으로 보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마음만 먹으면 다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아는데 다 알면서도 마음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장은 물론 이게 직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책이 리더니까 리더부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더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직원들에게 전파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장, 회장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회사의 방향과 철학을 직원들이 모두 공감하도록 노력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가끔 보면 자기도 그렇게 설득을 하다 보면 왜 내가 여기 일하러 왔지, 나의 철학을 왜 사장이 통제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한 달, 두 달 설득했는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는 해고를 한답니다. 예, 왜? 자기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직원들에게 이게 진짜 직원들이 공감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분이 이렇게 성공을 한 걸 보면 하여간 말씀을 잘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한테 많이 항의하고 그랬대요. 그렇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나는 그 여러분들 직원들과 고객을 위한 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은 사장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하니까 직원들이 그 진심을 결국은 알아주더라라고 하는데 뭐 모든 일에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신 분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또한 갈등을 두려워 말고 싸워라. 이분도 참 일본도 우리가 일본 사람 막 양심적이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한편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처음에 일을 하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해서 자기가 뭘 발명을 하면 자기 발명을 위에 사람들이 자기가 발명한 것처럼 싹 채가갖고
자기가 승진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밤새고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노조에서 와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조가 힘들다. 네가 좀 꾀를 부려라 라고 하고 자기가 싫다 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노조가 와서 서너 명이 와서 때려갖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랬답니다. 어쨌든 자기는 이런 갈등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피투성인데 붕대 감고 근무하고 윗사람에게도 할 말 다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일이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될 것 같냐 되지 않을 것 같냐로 자기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래서 아무리 쉽고 돈을 많이 줘도 그른 일이면 안 하고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옳은 일이면 한다는 기준으로 한다. 이게 경제학에는 사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제가 나중에 제 나름대로 또 저의 해석을 한번 나중에 해볼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자기가 이제 중소기업 처음 시작했을 때 교세를 시작했을 때 마츠시다라고 그 자기 마츠시다상, 마츠시다 씨 그 회사를 이렇게 불렀대는데 큰 전기 회사죠. 내셔널이라는 당시 큰 전자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일했는데 이 마츠시다가 아주 깐깐해서 이 기업이 대기업인데 하청기업에게 품질은 최고로 요구하면서 가격은 또 막 후려쳤답니다. 다른 하청 기업들은 다 불만을 갖는데 자기는 이 사람에게 이걸 맞춰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대기업에서 주문을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하든지 코스트를 더 낮춰서 그걸 맞추고 품질을 높은 걸 불가능할 정도로 또 고품질을 요구하면 또 밤을 새서 연구해서 그걸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나니까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에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고품질을 오히려 품질이 낮은 회사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느냐라고 해서 교세라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이렇게 고생시킨 마스시다라는 대기업의 하청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경들을 오히려 고마워해라. 그래서 재난과 같은 상황, 나를 고생시키는 거를 고마워해라. 사람이 몰락하는 것은 실패하고 좌절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나를 성공하고 칭찬해서 자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나에게 그거를 극복할 기회를 주지만 나에게 성공과 칭찬을 하는 사람은 나를 못되게 하라고 나를 자만에 빠뜨려서 길게 보면 나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건 약간 여기에도 나오지만 자기의 스승님 중에 이제 불교의 높으신 스님이 일본 스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게 불교 철학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겐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도망치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을 스승님으로 모셔라. 이제 이런 불교의 경전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라는 이런 또 오르실 말씀을 책에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이거는 정말 내 경제학자로서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제학은 이기심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어서 밤을 새고 연구해서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 사실 공산주의거든요. 내가 생산한 걸 남이 갖는다? 이러면 아무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님은 이기심을 갖고 일하면 안 되고 이타심으로 일해라. 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자기 경험에는 모든 것이 실패했다. 자기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한 건 다 실패했다. 반면에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 직원들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의 원칙과 정반대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산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게 새로운 해석이 좀 돼서 글쎄 이게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님의 진짜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저도 막 조교수인데 부교수 되고 전교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나도 지금 노후가 걱정인데,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자식도 뭐, 그 공부 대학 가고 유학 가고 한다 그러면 그걸 다 대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57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교수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정교수인 좀 시간이 지났죠. 이제는 내가 노후 대비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금이 이제 쌓였습니다. 요즘 저의 문제는 이제 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이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좀 놀까?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으로 일하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왜 내가 일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고 게을러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좀 지쳐요. 왜 계속 이럴까? 사실은, 어, 이런 유튜브도 돈도 하나도 못 받으면서 제가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할까? 나만을 위한다면, 글쎄, 저 혼자 산다면 20억이면 뭐 거의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겠죠. 10억? 뭐 10억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20억이면 됩니다. 가족까지 생각해도 뭐 한 40억을 벌면 그 누구라도 뭐 이 정도면 되지. 뭘 더 그 다음에 밤새고 뭘 일을 합니까? 밤새고 일하다가 과로로 죽으면 이 40억 아깝죠. 그런데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를 가진 대기업 회장님들은 그 돈을 가지고도 수십 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은 그럴까? 그러니까 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키우라는 건 일반인이 아니라 어떤 리더, 큰 조직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도 다 늙으면 게을러졌던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또 이걸 다 정사를 돌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그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기업을 운영해서 그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막 해고시키고 일을 못한다고 닭달질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원한까지 지면서 누구의 원망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 아쉬운 게 없는데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회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어떤 이타심, 사명감이 아닐까. 내 직원들 중에 아직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얘네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조국, 그것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내 조국도 계속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상당히 책임감을 느낀다. 나도 열심히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우리 회사와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한 100억, 200억을 번 조그만 회사 사장님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온갖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유흥을 즐길 수도 있고. 왜? 아니, 뭐, 더 이상 한 100억, 200억, 뭐, 그게 모자라면 500억쯤 있으면 도대체 왜 일을 하나요? 자기만을 위하면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이나모리 가죠 회장님의 이 말은 정말 그 어떤 조직을 이끄는 경영인이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57세가 된 제가 처음 한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경제학자지만 경제학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나를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직장의 동료, 부하 또는 내가 속한 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의욕, 나의 다 마음이 아닙니까? 일할 마음이 있어야 일하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그 잡생각을 씻어줌으로써 오히려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아주 짧은 책이지만 기회가 되시면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의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